퇴근길 비 오는 버스 정류장, 우산이 없어 서성이는 내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10년 전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의에서 팀장한테 보고서 다시 쓰라는 소리 들었고, 점심은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퇴근할 때 하늘이 갑자기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하필 가방 안에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 정확히는 있었는데 어제 두고 왔습니다. 회사 우산고지에. 그러니까 제 잘못이긴 한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이 워낙 작아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저는 그냥 처마 끝에 서서 비 맞는 쪽과 안 맞는 쪽의 경계선 어딘가에 애매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또 웃기게도 가방 자체가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로 갑자기 빗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씌워준 거였습니다. 처음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배려해 주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고개를 돌렸는데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낯익은 것 같기도 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키가 꽤 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어깨가 넓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은 그 눈. 지수야? 10년이었습니다. 딱 10년 만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유독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 드라마 선제 업고 튜어를 보셨거나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2024년 상반기 이 드라마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쌍방 구원서사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는 소꿉친구 로맨스, 오랜 짝사랑, 첫사랑 재회 같은 키워드 검색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단순히 드라마가 재밌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 그 시절의 순도 높은 감정들이 그리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좋아서 좋아했던 그 마음.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오히려 판타지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판타지가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딱 그런 동네였습니다. 학교도 하나, 문구점도 하나, 슈퍼도 하나, 모든 게 하나씩밖에 없는 동네. 민준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정말 작고 말이 없는 애였습니다. 첫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말을 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에 있으니까 말을 건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게 이유가 됐으니까요. 야,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생각하면 꽤 무례한 첫마디인데 민준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웃긴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말할 게 없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저희 집에서 골목 하나 건너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2분 거리. 그러니까 소꿉친구라는 말이 딱 맞는 사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같이 집에 오고 주말에는 동네 공터에서 같이 놀고 방학에는 서로 집으로 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민준이 본인 말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눈치는 챘는데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뭔가 말해버리면 달라질 것 같아서. 민준이는 표현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가끔 너무 티가 나서 오히려 웃겼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 유행처럼 번진 게 있었는데 바로 좋아하는 사람 쪽지 쓰기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 애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접은 쪽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그 사람이 발견하는 식으로 익명이기도 하고 이름을 쓰기도 하는 그런 거. 어느 날 제 책상 서랍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네가 웃을 때 제일 좋아. 그리고 네가 떡볶이 먹을 때 코 찡긋하는 거 알아? 그것도 좋아. 익명이었는데 글씨체가 딱 민준이 글씨체였습니다. 민준이는 유독字를 독특하게 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삐뚤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반듯하게 인쇄체처럼 쓰는 버릇. 저는 그 쪽지를 읽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에 민준이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급식 뭐야? 민준이가 잠깐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러다가 이내 표정을 지우고 말했습니다. 돈가스래?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에 대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이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민준이가 얼마나 심장이 쫄깃했을까 싶습니다. 쪽지 넣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렸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얼마나 민망했을까. 근데 그때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처음으로 카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없는 동네를 찾기가 더 어렵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카페가 생긴다는 건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름이 탈빛 카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지만 그때는 엄청 세련돼 보였습니다. 오픈하는 날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갔고 민준이도 다른 남자애들이랑 왔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는데 주문을 하러 카운터에 갔다가 민준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더니 갑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가 살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냥?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오늘 용돈 받았어.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변성기가 한창이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면 되는데. 응. 민준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본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카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한테 빌린 거였는데 그때 민준이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 사줬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이랑 갔는데 제가 썼어요. 라고 얼버무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민준이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걔가 얼마나 빨개졌는지 알아요? 귀까지 빨개졌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반이 달랐고 저는 방과 후 활동을 하느라 바빴고 민준이는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다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준이가 처음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후문 쪽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너 좋아해. 저는 아이스크림을 핥다가 멈췄습니다. 알아? 알았어? 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수능도 있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말하길 잘했다는 것 같기도 한 표정. 알겠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도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민준이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게 또 민준이다운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민준이는 지방대학 공대에 갔습니다. 처음엔 가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1학년 때까지였습니다. 이 학년이 되면서 서로 각자의 삶에 바빠졌고 어느 순간 연락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는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갑자기 연락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지우기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연락처 목록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10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수야? 민준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목소리 안에 뭔가 낯익은 게 있었습니다. 말하려다 멈추는 그 리듬 같은 게. 저는 한 3초 정도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아? 어, 어? 저희 둘이 그냥 어를 주고받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민준이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고, 민준이가 먼저 웃었습니다. 일단 이리 와.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산 안으로 들어갔더니 민준이가 우산을 제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어깨 한쪽이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젖잖아. 괜찮아? 안 괜찮아? 반반 잡아. 됐어.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어색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어색했습니다. 근데 그 어색함이 낯선 사람과의 어색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과의 어색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응, 저기 건물 다녀. 너는? 나도 근처야. 거기 IT 회사 있잖아, 거기. 알아? 꽤 큰 회사잖아. 응, 또 잠깐 침묵. 잘 지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잘 지냈냐는 질문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그런데 민준이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방향이야? 우리는 버스 안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공대 나와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갔다고. 지금 회사가 세 번째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돌려 말하는 걸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안 했어. 너는? 나도. 또 짧은 침묵. 사귀는 사람은?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없어?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릴 정류장이 됐습니다. 나 여기야. 알아. 알아? 민준이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거 봤어, 전에? 전에? 몇 번 봤어, 버스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민준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또 낯익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은 웃음. 말 걸기가 애매해서. 저는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연락처 그대로야? 응.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버스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맞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맞히는 게 아까처럼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연락처 목록에서 이민준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대화 기록이 없는 채팅창. 마지막 메시지가 2014년이었습니다. 저 대학 생활 어때? 민준, 뭐 그냥. 너는? 나도 그냥. 민준, 크크.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크크로 끝난 대화.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우산 없었지? 크크, 응. 민준, 감기 걸리지 마. 고마워. 또 침묵이 올 것 같았는데 민준이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주말에 밥 먹을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서 버스에서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민준이는 여전히 직접적이었습니다. 응.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재 없고 튀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순도 높은 감정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미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방어 기제니까요. 그런데 그 계산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좋아서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웃을 때 좋고 떡볶이 먹을 때 코 찡긋하는 게 좋고 그런 감정. 선재 없고 튀어에서 솔직히 많은 시청자들이 울었던 장면들이 거창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장면,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 이름 하나를 부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반응하는 건 우리 안에도 그런 감정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시절의 감각들. 주말이 됐습니다. 민준이가 약속 장소로 고른 곳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 국밥집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국밥집. 여기 왜? 여기 예전에 자주 왔잖아. 우리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여기 자주 왔잖아. 기억 안 나? 저는 가게 간판을 다시 봤습니다. 원조 뼈해장국. 그러고 보니 이 가게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 맞다. 여기 있었구나. 가게 할머니도 아직 계셔. 들어가니까 진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학생들 오랜만이네. 많이 컸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기억하세요? 얼굴이 낯익어. 자주 왔잖아, 여기.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뿌듯한 것 같은 표정으로. 우리는 뼈해장국 2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1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이야기, 직장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민준이는 대학 때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공대가 생각보다 훨씬 빡셌고 처음 1년은 적응을 못해서 성적도 엉망이었다고. 그때 많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니까. 그때 연락할 걸 그랬나?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연락해? 어색하잖아. 그래도 민준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괜찮았어. 그냥 혼자 버티는 법 배웠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지난번 비 오던 날과는 반대로. 또 봐도 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저는 잠깐 민준이를 봤습니다. 10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좋아한다고 했던 그 애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서 있었습니다.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목소리도 낮아졌는데 그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응,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엔 밥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웃으면서 옆을 봤더니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저를. 왜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나 왜 그때 답 안 해줬어? 고등학교 때 좋아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뭐가? 말해버리면 달라질 것 같아서. 친구로 지내는 게 편한데 그게 깨질 것 같아서.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친구로라도 계속 있고 싶었어. 알아? 그래서 네가 더 고마웠어. 고마운 게 아니라 좋아해줬으면 됐는데.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도 좋아해. 10년이 지나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민준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각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지, 민준이는 여전히 말하려다 멈추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고, 상처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감정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부로 내주지 않는 법. 그런데 민준이 앞에서는 그 방어막이 왜 자꾸 느슨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다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앞에서는 새로 방어막을 칠 이유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귀어요?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귀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친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릴 때처럼 나 너 좋아해, 사귀자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속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버스에서 몇 번 봤다고 했잖아. 응. 그때 왜 말 안 걸었어? 민준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말 걸면 어색할 것 같아서.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봤어? 응. 몇 번이나? 3번.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번이나 같은 버스를 탔는데 말을 못 걸고 그냥 봤다는 게. 그게 민준이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 말 걸지 그랬어. 비 오는 날 기다렸어. 뭐? 말 걸 기회를. 그냥 만나면 어색한데 뭔가 계기가 있으면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비 오는 날 기다렸는데 마침 네가 우산이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어. 계획은 아니고 그냥 기회가 오면 말 걸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선제 없고 튀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던 부분 중 하나가 오랫동안 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의 무게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드라마 속에서 펼쳐질 때 더 크게 와닿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꼭 판타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준이가 저를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같은 버스를 탔을 때 말 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다는 게, 이게 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물론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타임슬립도 없고, 운명적인 배경음악도 없고, 아름다운 조명도 없습니다.
그냥 비 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쓴 거고, 오래된 국밥집에서 밥 먹은 거고, 버스 안에서 나란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더 진짜 같아서 오히려 더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타이밍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때 말했더라면, 그때 연락했더라면, 그때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근데 어쩌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때의 버전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의 저와 민준이가 사귀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각자 대학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버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어른이 된 다음에 만나는 게 더 단단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이게 또 그냥 제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민준이와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 그때 쪽지 썼던 거 기억해? 저는 웃었습니다. 응? 글씨체로 딱 알았어. 알았어? 질 너무 반듯하게 쓰잖아. 민준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모른 척하는 게 편했어. 미안. 민준이가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알아? 하루 종일 네가 뭐라고 할지 기다렸는데.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 짧은 침묵. 지금은 모른 척 안 할 거야?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습니다. 응,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날 밤 집에 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다시 만난다는 것,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10년 전에 저는 두려워서 모른 척 했습니다. 변화가 무서웠고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른 척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잃게 만든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10년 만에 만난 설렘이 현실의 무게를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한 발 내딛는 게 어른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의 용기는 모르기 때문에 내디디는 용기였다면 어른의 용기는 알면서도 내디디는 용기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연락처 목록 어딘가에 오래된 이름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몇 년 전인 채팅창, 가끔 생각나는 얼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먼저 연락하기 애매한 그런 사람. 저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마다 맥락이 다릅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다면 그 사람의 눈을 한 번쯤 제대로 봐주세요. 10년 동안 말 걸 기회를 기다려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유튜브, 쇼폼 콘텐츠까지 첫사랑 제외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게 유행처럼 소비되는 게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소비 이면에 있는 진짜 감정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반응하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건드려지기 때문이니까요. 콘텐츠가 트렌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콘텐츠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감정 자체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비 오는 날 낯익은 우산 하나가 씌워질 때까지 민준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민준이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나 사실 그때 버스에서 3번이 아니라 5번 봤어. 민준, 2번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들킬 것 같아서 안 세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크크. 민준, 왜 웃어? 아니 그냥. 민준, 이상해? 아니, 그냥 너답다. 민준이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다행이다. 다행이다. 세 글자를 보면서 저는 또 오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드라마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좋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여전히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줬다는 것, 오래된 국밥집에서 뼈해 장국을 먹으면서 10년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한강에서 야경을 보면서 중학교 때 쪽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것들이 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이고 그게 충분히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신 분들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꼭 연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그 시절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소중한 거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딘가에 그 시절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지금의 당신을 만든 일부라는 것.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를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만간 누군가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